안녕하세요. 호주 유일 요리 유학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올해까지 한 110명 정도의 학생비자 월 비자 학생들 요리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빠른 분들은 호주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거나 늦은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 점심을 같이 먹고 온 학생 커플도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리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호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미 졸업을 하고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중간 점검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카톡이 오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요리사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사 직업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이고 딱히 좋은 직업도 아닌 것 같고 주말에는 일하고 크게 메리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리사 때려칠까? 라는 생각을 저도 수백 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때 마음가짐을 다잡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리사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서 그 직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초봉이나 관련 학위 등 학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다면 진로를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요리사가 의외로 연봉도 높고 학위 취득 비용도 제일 낮고 영주권도 쉽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 제 주위에 소위 잘 나가시는 요리사분들도 엄청 많은데 만날 때마다 요리사 때려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잘 나가는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도 많은데 만날 때마다 때려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높은 직급의 매니저분들도 많은데 맨날 때려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직장이든 직종이든 분야건 간에 회사원들은 다 때려친다는 이야기를 달고 삽니다. 개인 사업하면 때려치면 망하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뿐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또 하나, 요리사라는 직업을 6에서 한 8년 정도 하다 보면 새로운 2차 전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유학을 하고 있죠. 사무직으로 가서 관련 산업 분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요리사 경력을 잘 쌓아야지만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거. 내가 일하는 업장에 대한 의구심은 언제나 가져야 하는 게 맞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셰프님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2년 혹은 3년마다 옮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한 회사에 뼈를 받고 회사의 철학대로 쭉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소수의 케이스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곳에서 너무 편해서 다 할 수 있어서 갑자기 빠른 진급으로 벌써 보스가 되어서 나르시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혹은 반대로 맨날 욕을 먹고 못한다고 혼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굳이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요리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등등등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바래요. 한 발 멈추는 순간 남들은 이미 두 발 멀리 가버린다는 거. 이거 경쟁사회 아닙니까? 변화를 두려워해서 멈춰 있으면 결국 썩습니다. 무서워서 내 실력이 들통날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이어가면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 명심하세요. 또한 지금의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업장에서도 못 받는 거 아니니까 한 곳에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 위험한 생각은 내가 이 업장에서 에이스라고 대우받는다고 해서 다른 업장에서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세요. 그래야 나라는 요리사의 정의를 결국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업장들이 있죠. 하이엔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캐주얼 파인 다이닝, 호텔, 바, 카페, 케이터링 등등등의 업장들이 존재하죠. 저는 스타지를 포함하면 3앳 레스토랑 3군데를 겪어봤어요. 나한테 맞던 아니던 저는 이런 하이엔드 파인 다이닝에서 버텨서 방송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더라도 고통스럽다도 그냥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런 곳이 최고이고 이런 곳에 있는 내가 우월하고 다른 산업들은 다 낮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어리석고 멍청하고 모자란 생각이었죠. 학생 때 혹은 요리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 종류의 요리 산업을 겪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주에 있는 분들은 운 좋게 이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내가 어떤 요리사인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직종에 어울리는 요리사인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니징을 참 잘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리 센스가 기가 막힌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팀과 잘 맞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딱딱하고 정형화,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분위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리사 직업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런 정답을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스스로 숨겨버린다면 더 나은 기회도 숨어버릴 거예요.
저의 가장 장점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약점이 뭔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고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백도 없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테스야 전세계 4위 레스토랑에서 주제도 모르고 눈치를 엄청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텼죠. 나가라는 거였는데 결국 시니어 포지션까지 달고 칼 마스터라고 불리면서 레스토랑 전체 소스와 스톡도 만들었던 포지션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능력이 없다면 이 약 물고 버티거나 공부도 해야 합니다. 보통 테스야 때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 한 30분 정도 중간에 쉬면서 2년 동안 일했어요. 어쩔 때는 주 7일 근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 공부는 하루에 1시간씩 빠지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을 했고, 처음으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과 팀이 되었고, 처음으로 요리사 직업에 진심인 사람들에게 욕을 처먹었었죠. 단순하게 일을 못한다고, 실수를 한다고 혼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정말 요리와 요리사와 요리 산업에 대한 대화가 안 되니까 스스로 이렇게 멍청할 수 없더라고요. 밖에서는 와, 테스야 다니는 최초의 한국 사람이다, 굉장하다, 번호 따이고 사업 제의 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였죠.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항상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궁금해하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 제가 똑같이 들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답을 하실 수 있나 보세요. 1번, 맥주 좋아하시면 맥주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과 거품은 왜 생기고 왜 살이 찌고 맛들이 다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소주에 대해서 얼만큼 설명하실 수 있고 전통주와 다른지 아시는지? 김치의 발효의 과정을 영어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이 일하는 섹션 메뉴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샐러드를 만든다고 하면 들어간 모든 야채와 과일에 대해서 드레싱에 대한 것과 올리브 오일에 대한 머스타드 이런 식초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영어로 얼만큼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빵에 대해서 과연 본인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마요네즈를 예를 들면 왜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는지 원리는 무엇인지, 와인에 대해서 과연 본인은 얼만큼의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아는 유명한 셰프님들은 과연 몇 명이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내가 좋아하는 업장이 5개 이상 있고 알고 있는지, 내가 요리를 하는 나라에서 내가 좋아하는 업장이 5개 이상 있고 알고 있는지, 이 중에서 5개 이상 대답 못하신다면 당장 요리 공부하러 가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전 적어도 10가지 다 대답할 수 있고 요리사 기간 동안 부끄럽지 않게 공부했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단계 앞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일하는 다음 업장의 계획 같은 막 큰 계획은 아니더라도 내가 만들어가야 될 내 요리사 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모르면 물어라도 보실 준비는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인생을 즐기는 것도 와인 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대로의 계획도 다 있는 거죠.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라고 살 거면 차라리 죽도록 노력하는 삶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일하는 거 봐요. 쟤들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금수저라서 설렁설렁 일한다. 전 물려받을 재산 하나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학도 빚내서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게 태어나서 요리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 부도나서 빚 갚아드리고 0부터 출발했고요. 코로나 시기에 사업 진짜 망할 뻔해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요리했을 때 3S에서 일하면서 주에 80시간 일한 적도 있고 사업 시작하면서 새벽 청소해서 번 돈으로 학생들 수사 줬습니다. 지금 유학원 운영하면서 상담, 유튜브, 영상 편집, 마케팅,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한국 세미나까지 제가 다 계획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현지 셰프크루 학생들 정기적으로 상담, 관리, 술자리 등등 모임도 갖고 있죠. 전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저처럼 절실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